소액 투자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빌라 몇 억씩 뛰었다라고 하는 데들의 공통점들은 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제가 일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죠? 6월 1일자로 분기점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6월 1일 전까지 팔아야 될 사람은 팔거나 증여하고 매수해야 될 사람은 6월 1일 전까지 빨리 사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항상 많이 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빌라 투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빌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려고 하면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막 묻지마 식으로 막 여기 뭐 된대요 하면서 막 우 하면서 투자하고 저기 막 뭐가 된대요 하면서 우 투자하고 그러다가 물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빌라를 진짜 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빌라 투자를 하려고 하면 키워드 4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발 호재, 두 번째는 뉴턴 인근을 주목해라, 세 번째 공시가격 1억 이하, 마지막으로 노후도를 충족한 지역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주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항상 붙는 거죠. 기본적으로 빌라는 아파트의 차선택인 거고요. 그리고 빌라 투자는 아파트 입지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냥 강남에 있는 빌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3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1억도 안 올라간 빌라들 찾아보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제 조건을 깔고서 접근해 보셔야 진짜 빌라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2가지 키워드가 있게 돼요. 일단 투자 만족도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키워드는 거주 만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충족해야지 정상적인 상품군에 편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만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잘 안 올라가요. 하지만 우리가 아팔텔이라고 말하는 그런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죠. 거주와 투자를 둘 다 잡기 때문인데요. 근데 빌라는 기본적으로 거주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나마도 이게 면적이 크면 모르겠는데 막 원룸, 투룸, 나 혼자서 사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혼집을 마련하고 애까지 키울 수 있다? 이거는 어려운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수요층이 제한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니, 김지근 소장은 지금 빌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서 자꾸 빌라 단점만 얘기해 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빌라의 단점도 알아야 괜찮은 빌라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다 했다가 물리는 사람들 많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멀쩡한 상품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자금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차선택으로 빌라를 접근해야 되는 거고, 내가 차선택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게 되면 내가 투자 금액이 낮으니까 이 낮은 금액에서 시대를 높이자, 이 정도로 접근해 버리면 만족도가 높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빌라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내가 빌라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막 몇 억씩 벌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주택 수의 현황에서 똘똘한 한 채가 빌라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이미 주택이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버린다. 그럼 세금이 다 깨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고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키워드 얘기했었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빌라 자체는 사실상 특별하게 가격대들이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바뀌려고 하면 무언가의 개발 호재가 나타나야겠죠. 여기에 지하철이 또 생긴대. 혹은 여기 주변에 뭔가 바이오 센터가 들어가가지고 일자리들이 막 생긴대. 이런 식의 주변 입지들을 바꿀 수 있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삽을 떠도 완공까지 막 지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말하거든요. 복권은 막 있는데 긁어봤더니 꽝꽝꽝꽝 막 이래 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개발 호재라도 있는 게 낫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따져보기는 어렵다. 그럼 두 번째는 뉴타운 인근은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따지면 진짜 개발 호재예요. 제가 1번의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했었지만 뉴타운 인근의 빌라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주변이 달라질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노량진 뉴타운을 생각해 볼게요. 동작구예요. 지금 동작구 분위기 어떤가요? 살기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입지 자체가 일단은 좋죠. 밑에 7호선 지나가고 위에 9호선 지나가고 1호선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경전철도 또 뚫리고 이 입지에서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네. 이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은 사실 감이 잘 안 오지만 완성되고 나면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20억 원씩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 20억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봐요. 기본적으로 학군 자체가 달라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그 빌라 지역들이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디로 갈까요?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다른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시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공시가격 1억 이하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전에 직방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공시가 1억 이하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떡한가요? 지방 읍면 지역의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세를 배제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 보니까 공시가 1억 이하래 라고 하는 거는 취득세만 1.1%라는 거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빵빵 터지고요. 종부세는 공시가 1억 이하고 3억 이하고 간에 그냥 주택수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택수에 따른 세율들 막 터지다 보니까 내가 다주택자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 1억 이하를 꼭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냐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녀 명의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의 과세니까 지금 당장은 독립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5년 뒤에 독립세대주 요건 맞춰서 1세대 1주택자로 만들어야지 생각할 수 있고요. 종부세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녀 앞에 사준다 하더라도 종부세 터지고 소득세 터지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다 맞춰 나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공시가 1억 이하 막 투자해야 된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할 거면 항상 세금을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노후도 요건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걱정되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듣고서 막 또 묻지마식 투자할까봐. 재개발 투자하려고 하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했었죠. 바로 조합설립 인가일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야지 안전하게 진행이 되지 조합설립 인가도 안 났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진행됨에 있어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금이 안 돼서 소액 투자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빌라 몇 억씩 뛰었다라고 하는 데들의 공통점들은 다 아파트가 된대라고 하는 데들이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마음에 안 들어 지정을 안 해주면 애초에 지정 자체가 안 되고요. 하지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정비구역을 갖다가 새롭게 또 지정하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람을 좀 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지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6조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식의 요건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주거정비 지수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주거정비 지수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닌데 완화가 되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라는 점, 제가 항상 얘기했죠. 투자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묻지마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 전문가를 통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100% 장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내가 이 소액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드를 늘려가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냥 막 묻지마식 투자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빌라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한테 똘똘하는 채는 빌라예요 라고 하면 빌라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빌라를 투자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4가지 요건들 잘 고려해 보면서 투자해야 되지, 그냥 여기 뭐 될 것 같아, 여기 위치가 좋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